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반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원 씨는 뭐 좋아하세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김치 없으면 밥이나 라면 같은 거 못 먹거든요. 못 먹죠.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달걀말이, 김, 멸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반찬들도 있잖아요. 있죠. 간장게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 장아찌 종류들도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짜서 그렇기도 하고요. 맛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또 붙은 것 같습니다. 뭐 간장게장은 밥 강도죠. 무기징역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반찬, 식습관하고 관련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집중해서 함께 하시죠. 국내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위암. 위암은 이렇게 한국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암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는 1위이며 미국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던 암이 바로 위암이었는데요. 약 4만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관련이 깊은 대표적 질환인 위암. 위암에 대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인에게 위암이 그렇게나 많대요. 30대인 저도 벌써 걱정인데 40, 50대 우리 중년의 분들은 정말 위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반찬 수가 많아서 뭐 푸짐하고 맛있지만 한편으로는 위 건강을 좀 위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국인을 노리는 위암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재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 리포터도 함께 하는데요. 수희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좀 짜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짜게 먹죠. 그런데 요리할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의 소금을 다른 나라에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양은 비슷한데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짜게 많이 먹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물 요리와 절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라면, 짬뽕, 김치찌개 먹을 때 우리는 그냥 면만 먹지 않고 국물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습관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리를 다 해서 나와도 거기에 또 소금을 치잖아요. 먹어보고. 정말 짜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진짜 몸에 좋은 거는 다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인데 위암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대장암이 위암을 앞지를 거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장암이 좀 높아져서 그런 건지 위암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최근에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먹는 게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런 많이 먹는 고기들이 대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대장암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암이 많지는 하나 조만간 이런 추세로서는 대장암이 위암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줄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위암이. 그렇다면 이 위암이 위에서 어느 부분에 암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위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안쪽에 음식을 흡수하는 위 점막 쪽 제일 안쪽이고요. 제일 바깥쪽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제일 안쪽 면에서 생겨서 밖으로 파고나가는 병이 위암입니다. 위의 아래 위 위치로 봐서는 위의 아래쪽에서 한 반 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쪽에서 한 20-30% 주로 위의 아래쪽에 위치상으로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암의 종류나 형태가 좀 다양한지도 궁금하고요. 생기는 위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지가 궁금해요. 위암의 형태적인 분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을 봤을 때 위의 액을 분비하는 위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위선암이 거의 대부분의 모양을 차지를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빨리 발견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가 있고요. 조금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술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관련해서 몇 기입니다, 영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구분하시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예. 흔히들 드라마에서 이렇게 CT를 보고 몇 기다라고 예. 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조금 과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고 다 제거된 위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난 후에 수술 후에 몇 기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 최종적인 확진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보통 검사 받으면 몇 기인지 말씀해 주시던데. 검사 예. 치료하기 전에 CT나 내시경으로는 몇 기인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측. 예, 그 예측되는 게 정확성이 100%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8, 90% 정도 저희가 예측하는 기수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암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위암일 때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런 자각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위암이 있다고 모두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예. 활성화되면서 조기 위암이 약 6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많고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경미해서 위염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발견되는 것보다도 검사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는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예. 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위암에 걸린 분이 있거나 아니면 과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보면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먼저 질문하신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친인척을 제외한 뭐 아버님, 어머님, 형제분들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과식을 하는 것은 위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또 계속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유전적 요인 이야기해서 좀 생각난 건데요. 그 어떤 유전적인 요인 말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어머니 손맛이 좀 짜게 먹는다 그러면 온 가족이 짜게 먹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짜게 먹는 식습관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연 농수산물은 워낙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음식들 자체로는 위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리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이 좀 짜게 조리를 계속 하신다든지 그런 짠 음식을 장기간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짜게 먹지 않는 게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것도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이 위암 그렇다면 통증이 만약에 있고 내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통증에 따라서 몇 기다라고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이 좀 진행된 경우가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위암을 진단을 받고 저에게 수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위암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위염 정도는 많죠. 많이들 겪거든요. 뭐 스트레스나 뭐 잠 못 자고 그러면 저도 가끔 느끼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위염이다 가볍게 넘겨야 되는지 위암이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자각 증상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또 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오늘 뭐 다 없네요. 네, 분위기가. 증상을 가지고 위염이다, 위암이다를 구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아하. 됩니다. 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셔서 위 안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 또 병변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받아서 위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또 이것도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위암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로 네. 실제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예. 네. 하지만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은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헬리코박터 균이 위궤양과 같이 있는 경우 혹은 위궤양 내에 암세포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한 뭐 일반적인 위염은 위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는 위염과 혹은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장상피화생이라고 위 안의 모양이 장처럼 변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위암과 연관성이 꽤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위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짠 음식이 좀 안 좋다, 위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운 음식 매운 어떨까? 음식. 네. 예. 매운 음식은 확실히 안 좋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네. 매운 음식 전 먹으면 그날 난리가 나요. 뭐 설사도 하고 다음날 예. 위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피 못 싸잖아요. 예, 너무 매워서. 맞아요. 예. 위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매콤한 게 아니라 극한의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질문인데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질문 드려봤습니다. 우선 시민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건강의 법칙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아, 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몸에 안 받아서?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아, 네. 매운 거 먹으면 위가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네. 안 좋아해요. 아, 식도염도 있는데 혹시 매운 거 먹으면 혹시 쏙 쓰리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나나요? 네, 있죠. 아, 그래서 매운 심합니다. 네, 너무 심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정답 O 드려주셨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계속 위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안 좋은 게 쌓이다 보면 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X 들어주셨습니다. 매운 건 오히려 네. 조금 매운 거는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이어트에도 뭐 도움 될 것 같고. 네. 근데 오히려 암 예방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네. 어허.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망설임 없이 O 들어주셨습니다. 되게 자극받으니까 위에서도 아무래도 안 좋게 반응할 것 같아서 네. 그 O라고 했어요. 아하.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걸리기 쉽다. O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X 들어주셨습니다. 위암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밤에 늦게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불규칙적인 뭐 식습관 네. 그런 게 이제 작용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역시 O 쪽에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정말 걸리기 쉬운지. 지금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요? 제발. 정답은 X입니다. 다행이다. 네. 매운 음식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매운 의외네요. 음식이 뭐 위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다만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네, 매운 음식이 위에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뭐 과도하게 드시는 건 좋지는 않겠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 뭐 적당한 매운기를 좋아하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매운 음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짠 음식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왜 안 좋은 건가요? 짠 음식이? 짠 음식이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위암 세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예. 아마 장기간 계속 위 점막이라는 데가 굉장히 그 부드럽고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계속 자극이 돼서 그 조직이 파괴되면서 생긴다는 그런 가설들이 많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짠 음식을 드시면은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매운 닭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매운 닭발 먹으면서 항상 같이 마시는 게 있잖아요. 뭐죠? 예. 뭐 소주 말하는 거죠? 예. 자,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이 위암을 부른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술은 좀 어떨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주 문화로는 잔 돌리기, 폭탄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마셨다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한 병 이상씩 마시는 이른바
고위험 음주 경험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고위험 음주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섞어 마시는 폭탄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속 쓰리고 위에 아프잖아요. 이런 음주 습관이 많이 먹으니까 아픈 거예요. 예. 많이 먹이셔서 예, 그런 예, 거예요. 예. 이런 음주 습관이 정말 위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네. 술이 위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입니다. 뭐 예상을 다 했죠, 이런 네. 거. 예, 예. 뭐 저도 얼마 전에 술을 끊었는데요. 진짜요? 네. 예. 뭐 제 의지는 아니지만 예. 네. 사모님 의지였나요? 네,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술을 끊었는데 위 자체도 그 술에 직접적으로 자극되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과하게 드시는 분들, 네. 일주일에 5, 6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어. 특히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3, 4배 정도 이상 많이 높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석 때들 또 지난주에 많이들 하셨을 텐데 네. 좀 자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알쏭달쏭 건강 상식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사람들 그 중에서 그 어렵다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좀 얼핏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택 씨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 TV 광고 땡크루트 뭐 네, 광고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부터 맨날 헷갈려요. 늘. 헷갈리시는 예, 분 예, 많이 예. 계시잖아요. 수제께 여쭤볼까요? 그 어떤 균이에요? 헬리코박터 균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나쁜 균입니다. 아하. 다만 그 시중에 나오는 그 유제품은 헬리코박터균을 아주 미량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고요. 예. 뭐 그 제품 자체로 헬리코박터균을 100% 예방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리코박터균 자체는 나쁜 균입니다. 유해균이다. 일단 예, 예. 나쁜 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분들께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시민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들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무래도 장이 안 좋은 균이라고 해서 네. 이게 계속 서식하다 보면은 위에도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일단 이건 O 들어주셨습니다. 좀 뭐 작용이 되지 않을까 많으면 네. 정상 수치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오. O 들어주셨어요. 네네. 몸에 나쁘니까 네. 아무래도 암에도 좀 좋지 않을까, 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O 들어주셨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좋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TV 선전이나 이제 그런 음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단순히. 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O 들어주셨습니다. 예, 좀 안 좋은 균이라고 하니까 네. 예,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나쁜 균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헬리코박터균의 위암이 진짜 원인이 되는지 O인가요, X인가요? 실제적으로는 O입니다. 역시. 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예.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라는 데서 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특히 위 아래쪽에 생기는 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한국인들한테도 유독 많다는 얘기 예. 들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저개발국 아니면 개발도상국 이런 네. 위생상으로 좀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환경에서 예. 많이 자라고 감염이 되는 균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또 근데 왜? 좀 아이러니하죠. 예, 예. 아직까지 저희가 헬리코박터균이 많다는 게 전 예. 세계적으로는 한 성인에서 한 반 정도쯤 헬리코박터균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60%, 70% 그 정도쯤 성인들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지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만약 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한 3개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피 검사랑 두 번째는 내시경 검사, 네. 세 번째는 숨으로 불어서 하는 검사들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항생제와 위보호제를 섞어서 한 3-4가지 정도 약을 1-2주 정도 드시고 나면은 거의 한 70% 내외 정도에서의 헬리코박터균은 제거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을 이제 치료를 한 이후에 다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좀 평상시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쉽게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균이 감염이 되는 경로가 입 대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타액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헬리코박터균이 전염이 된다든지, 그래서 주로 아동기에 많이 그런 경우로 감염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 그런 경우가, 엄마가 애한테 주는 경우가 흔하니까 그런 경로로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너무 땡크루트만 드시지 마시고 평소 내가 속이 좀 안 좋고 쓰리고 하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위암에 관한 건강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내 위를 지킬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내 위가 어떤 상태인지 좀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시경 검사가 있겠죠. 예,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위암을 진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 조영술이라고 이 조영제를 먹고 위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조영술을 한 경우에 위암이 의심되면 내시경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차적인 검사 방법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하나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 OX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연령과 또 검사 주기에 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MC 두 분께 먼저 예. 질문을 드릴게요. 위 내시경을 몇 살 이상부터 또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맞추면 뭘 좀 제작진이 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안 주고 맞히라고 하니까요. 네, 저는 맞춰보세요. 일단 30세부터 네. 1년에 2번씩. 아, 네. 1년에 2번씩. 네네, 뭐 2번씩. 이유가 있나요? 네. 글쎄 뭐 요새는 또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병에. 일찍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30세부터 좀 자주 1년에 2번. 예. 저는 좀 연령이 높아졌네요. 40세. 전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그 대장 내시경도 그 내시경 자체를 보통 그렇죠. 한 40대 이후부터 많이 하라고 하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효용성 문제도 있으니까 네. 한번 이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위 내시경은 몇 세 이상부터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나이부터 몇 살 이상? 만 30살 이상? 만 30살 이상부터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네. 오호.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위암 같은 거 네. 아무래도 암이니까 네. 그렇게 일찍 걸릴 것 같진 않고 네. 좀 암이라는 게 보통 보면 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네. 식습관이 안 좋거나 네. 그럴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한 만 40세 이상부터 위 내시경을 몇 살 이상부터 또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면 좋을까요? 몇 살 이상부터 몇 년에 한 번씩? 8살, 8살부터 몇 년에 한 번씩? 2년,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초등학생이면 네. 이제 신체적으로 다 성장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2년에 한 2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내시경은 몇 살 이상부터? 24살? 24살 이상부터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다. 그나마 조금 20살은 너무 어리. 네. 그래서 24살이 그나마 이제 어허.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받는 저희가 건강 검진도 네. 그렇다. 위대경도 한 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 몇 살 이상부터? 40살 이상부터 한 뭐 40대, 40살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정도. 2년에 한 번씩. 오호! 노화가 30대 이후로 이제 보통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몸 상태가 그래서 한 40살 이후로는 몸이 이제 서서히 노화가 되고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몸 관리를 오호.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도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이렇게 받고 있고. 위내시경은 몇 세 이상부터 또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다. 선생님, 근데 일단 여기에 정답이 있었나요? 너무 다양하게 통틀어서. 나왔어요. 네, 저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권장하는 그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설마 있습니다. 아까 8살부터는 정답은요? 네네. 여기 40대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는? 아, 저희 셋 몇 중에요? 개는 네.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잘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네. 40세 이상일 때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라. 최소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저는 아까 30세부터 1년에 2번, 그러니까 적은 나이부터 자주라고 얘기했는데, 뭐 자주 받는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뭐 검사가 조금 힘들고 할 경우는 있지만 뭐 검사를 자주 받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뭐 심한 위염을 앓고 있거나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 반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적어도 그 알겠습니다.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주변에서 위암을 좀 조기에 발견했다고 하면 좀 빨리 발견했으니까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럴 정도로 좀 치료 시기와 많이 관련이 좀 있는 거죠?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치료의 시기입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제가 진료를 할 때 위암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쇼크를 받고 우울해하시고 오시죠. 네,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또 위로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빨리 발견되신 분들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1기에 발견이 되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재발 가능성이 약 10% 내외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즉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위암 치료를 받고 재발을 안 하고 일반인처럼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저는 참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게요. 우리나라 그 위암 수술 실력이라고 할까요? 네.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수술 받으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의학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최근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예. 제가 의과대학생 학생일 때만 해도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저희가 배우러 나가고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많은 병원에서 저희 한국 의술을 배우려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은 미국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럽도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예. 특히 많이 생기는 나라가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중국 예. 이런 나라들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1위 위암 치료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그 위암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일본에 근접하게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뭐 수술 기법이 생겼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뭐 자세한 예. 방법까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그렇죠. 수는 네. 없지만 특별히 치료하는 방법에서 예전에는 뭐 충수돌기염, 즉 맹장염 수술할 때만 복강경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암 수술할 때도 복강경이나 로봇 이런 상처를 작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조기 위암 비율이 약 60%, 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위를 조금 더 작게 따려고 하는, 작게 제거하려는 그런 최신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동남권 원자력뿐만 아니고 많은 기관에서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아요. 조기 발견만 되면 진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음주 문화, 뭐 술 얘기, 몸에 나쁘다, 위암에 나쁘다 이야기를 했는데 흡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보시는 분들의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흡연도 음주만큼 나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담배는 뭐 폐암이나 이런 쪽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에도 담배가 굉장히 나쁩니다. 예. 실제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안 피신 분들과 비교를 해서는 위암 발생률이 약 2~3배 이상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흡연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면은 최대한 빨리 담배를 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음주와 흡연과 더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짜지 않게 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천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 아버지도 좀 음식을 짜게 드시는 편이셨어요. 네. 지금도 제가 되게 방문하면 짜게 드시는데 예. 저는 그거를 이제 좀 출가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집에서 이제 네. 출가를 하고 난 후에 좀 덜 짜게 먹으려고 제가 식습관을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저희 아버님 본가에 가서 어머님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덜 짜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위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음식들도 몸에 좋은 음식들도 네.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고기 구워 먹을 때 탄 부분 먹으면 뭐 암에 걸릴 수 있다. 어, 진짜요? 네, 예. 그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일상 생활 속에서 누룽지를 좀 태워서 먹는다거나 커피 볶을 때도 좀 태워서 볶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생활 속에 탄 음식과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 위암 치료 책에 보면은 탄 음식들이 위에 좋지 않고 위암 발생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말이 진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식을 할 때 저는 탄 부위는 잘라내고 먹습니다. 네. 그래서 탄 음식들은 좋지가 않다는 걸 유념하시고 드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수희 씨 뭐 누룽지 태우고 그런 생활 속의 어떤 네. 그것도 물어봤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누룽지와 커피까지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습관 여러분들 저희가 체크해드린 거 좀 유념하셔서 오늘부터 식단을 좀 바꾸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자, 오늘 위암을 주제로 건강 정보 드렸습니다. 선생님께 마지막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암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위에 좋지 않은 음식들과 환경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도 위암을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 본인의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위암의 사망률이 진짜 높은 이유는요,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괜찮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인데요.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싱겁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확실히 위암 예방을 위해서 싱겁고 또 짜지 않게 먹고 또 신선한 음식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탄 음식도 피하시고요. 네. 자, 무더위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건강 정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